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드워킹의 정석 유재노입니다. 지금까지 12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인 우드워킹의 마감 작업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우드워킹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드워킹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목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목재 위에도 목재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부산물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여러가지 나무 제품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Manufactured Wood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Manufactured Wood는 오늘날의 우드워킹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Manufactured Wood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과정과 전통적인 목재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드워킹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목재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과정과 Manufactured Wood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과정이 함께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드워킹 재료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우드워킹에 사용되는 재료를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나무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글루 제품입니다. 글루 제품 역시 우드워킹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죠. 오늘날에도 역시 다양한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여러 종류의 글루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 또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글루 제품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연결 제품입니다. 영어권에서는 fastener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적절한 한글 표현을 찾지 못해 연결 제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이나 스크루 같은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드웨어 제품이 포함이 되는데요. 좋은 예로는 이케아에서 가구를 구입하시면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다양한 연결 제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연결 제품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부피가 큰 가구를 만들 때 상당히 매력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샌딩 페이퍼입니다. 샌딩 작업은 우드워킹 전 과정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죠. 심지어 마감 작업에서도 샌딩 작업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샌딩 작업은 그야말로 아주 단순하고 쉬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샌딩 작업은 결과물의 완성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샌딩 작업에서 사용되는 샌딩 페이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샌딩 작업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드워킹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인 나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의 나무를 베어서 통나무로 만든 뒤에 통나무가 제철에 도착하게 되면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일정한 두께로 잘라내는 기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커다란 건조실에 넣어서 나무 속의 수분의 함수령을 낮추는 건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건조 작업이 완료가 되면 검사를 통해서 등급이 매겨지고 납품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전통적으로 우드워킹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우리가 말하는 목재나 원목이 생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재 또는 원목이 가지고 있는 뜻이 다소 모호하거나 넓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과정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럼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럼버가 생산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나무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통틀어서 Manufactured Woo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Manufactured Wood는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두께, 일정한 너비로 판재 형태로 판매가 되죠.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규격화된 정해진 작은 크기의 자투리 나무를 글루로 붙여서
일정한 두께와 너비로 크기로 판매되는 판재 형태의 제품을 집성목이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드워킹 현장에서 사용되는 나무 제품은 크게 세 가지 럼버, 집성목, 매뉴팩처드 우드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무 제품을 하나씩 알아보기 전에 우선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나무 제품을 선택할 때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 전개를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우드와 하드우드, 그리고 나무가 가지고 있는 구멍의 크기에 따른 그 네 가지 분류, 그리고 나무의 절단면을 보고 심재와 변재, 그리고 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나뭇결 무늬와 그 나뭇결 무늬를 읽어서 어떻게 작업에 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무가 공기 중에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을 계속 반복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며 또 얼마만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나무를 건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무를 화렵수와 침엽수로 구분을 하는데 이러한 구분이 재료의 측면에서 볼 때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영어권에서는 이런 화렵수를 하드우드라고 표현하고요. 침엽수를 소프트우드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가구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하드우드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가 하드우드가 훨씬 더 다양한 색깔도 가지고 있고 나뭇결 무늬도 훨씬 더 매력적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소프트우드는 생산되는 상당 부분이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는데 그렇다고 가구용 자재로서 소프트우드가 하드우드보다 뒤떨어진다고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우드, 즉 화렵수가 소프트우드인 침엽수보다 더 단단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점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은 나무의 비중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가볍고 1보다 크다면 물에도 가라앉을 만큼 무거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분포를 보여줍니다. 하드우드, 즉 화렵수의 경우와 소프트인 침엽수의 경우를 함께 비교해 보시죠. 하드우드가 소프트우드보다 더 단단하고 무겁다고 표현한다는 무리가 있음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겁고 단단한 나무일수록 기계 작업을 할 때 또는 끌질이나 대패질을 할 때 매우 힘들 것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칸 아이언우드라는 나무 종류가 있는데 이 나무의 비중은 1.49라고 가장 무거운 나무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비중값이 클수록 건조 과정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또 수축 팽창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합니다. 나무를 잘라낸 절단면을 보고 우리는 세 가지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무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굵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무 껍질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나이가 어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세브드 또는 변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점 나무로 안쪽으로 갈수록 하트우드 또는 심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체로 심제는 변제보다 색깔이 짙은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색깔의 차이가 매우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의 중심에서 껍질 방향, 즉 방사 방향으로 가느다랗게 선이 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절단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데 나뭇결 무늬와 함께 레이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나무의 자른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구멍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별히 하드우드를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분류 방법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대중 서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구멍이 비교적 큰 축에 속하는 종류로는 화이트 오크나 레드 오크, 엘루미나 애쉬, 히코리가 속하고 구멍 크기가 중간 정도에 속하는 그룹은 월넛이나 피칸, 버러넛이 속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비교적 작은 종류로는 메이플, 체리, 포퓰러, 비치나 버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는 같은 그룹에 속하여 있는데 로즈우드나 퍼플라트, 에보니, 티크, 바둑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나무 종류를 아시고 싶은 분은 링 포러스, 세미 포러스, 디퓨즈 포러스라는 구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드우드만을 이런 구멍의 크기로 분류한 이유는 가구의 재료로 하드우드가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구분 방법은 제품을 선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자연 상태의 나무를 절단한 뒤에 그 절단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나이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테는 말하자면 세월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일종의 흔적인 셈인데요. 이 나이테가 실제로는 우드워커들에게 중요한 나뭇결 무늬로 표현이 됩니다. 나무를 절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나뭇결 무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이 나무는 화이트 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길게 생겼다면 럼버를 생산할 때 이런 뿌리 방향, 길이 방향으로 나무를 켜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럼버가 생산될 때 이렇게 일정한 두께의 긴 형태로 생산이 되는데 넓은 면을 페이스 그레인, 그리고 이 절단면을 엔드 그레인, 그리고 이 긴 좁은 면을 엣지 그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럼버를 생산할 때 절단 방법에 따라서 이 페이스 그레인과 엔드 그레인, 엣지 그레인에 나타나는 나뭇결 무늬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럼버를 생산할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생산을 하는데 럼버를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무 제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나무의 속성 중에서 소프트우드, 하드우드, 그리고 변제와 심제, 그 레이, 그리고 나뭇결 무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뭇결 무늬 방향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